그때 같이 회의하던 작가님이랑 한번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마주 앉아서 해봤어요. 진짜 어색하고 진짜 낯간지럽고, 근데 이제 그 감정이 묘한 거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간설은 강혁진입니다. 오늘은 카카오 M에서 연출을 맡고 계시는 권성민 PD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권성민 PD고요. 얼마 전까지 카카오TV에서 톡이나 할까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막 종영했습니다. 그전엔 처음 시작은 2012년 MBC 예능 PD로 입사를 하셨었고, 작업하셨던 게 황금어장, 무릎팍도사랑 쇼 음악중심, 듀엣가요제에서도 조연출하시고, 네. 두니아, 마리텔, 그리고 가시나들을 연출을 네. 하셨다고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로 이직을 M으로 이직을 해서 엔터테인먼트가 됐어요. 먼저 톡이나 할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톡이나 할까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해요. 톡이나 할까 같은 경우는 MBC PD들이 카카오TV로 이적을 해서 서비스가 아직 시작을 안 한 단계에서 회사에서 이제 저희한테 주셨던 가이드라인은 모바일로 볼 때 더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하셨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에 모바일 컨텐츠를 많이 보긴 하는데, 그게 모바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컨텐츠인 건 거의 없잖아요. 카카오TV에서는 아예 애초에 모바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컨텐츠를 한번 해보자. 작년 상반기에 미디어 업계 최대 이슈가 퀴비였어요. 헐리우드에 정말 내로라 하는 제작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모바일이다. TV의 시대는 끝났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예정돼 있기로는 스티븐 스필버그도 참여하기로 했었고, 길레르모 델 토로, JJ 에이브람스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이제 모여서 하기로 했고, 그래서 퀴비의 슬로건은 모바일 온리, 그러니까 TV로 노린 콘텐츠 공급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가지고 최단 기간에 망한 채널이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카카오라는 모바일로 더 재밌는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TV 콘텐츠랑 모바일 콘텐츠가 그냥 한눈에 보기에 제일 다른 게 뭘까? 라고 했을 때 모바일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세로로 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져 있는 콘텐츠가 나오면 모바일 전용 콘텐츠로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 PD들이 다 그럼 우린 다 일단 세로로 한번 쭉 제작을 해보자 그랬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영상 예술이 가로 화면으로 발달한 이유가 있어요. 세로가 굉장히 사실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컨텐츠들은 좀 해보다가 다 가로형으로 전환을 했어요. 사로형 프레임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매력적인 아이템이 뭘까라 했을 때 인물의 원샷이거든요. 다른 대부분의 피사체는 세로로 찍으면 되게 답답한데, 사람은 세로로 찍으면 훨씬 더 거리감도 가까워 보이고 생생해 보이고, 그러니까 클로즈업 같은 걸 들어간다고 했을 때도 가로 앵글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꽉 채우려면 진짜 막 이렇게 막 답답해 보일 정도로 잘라야 되는데, 세로는 이렇게 전신이 보이면서 옆에가 이렇게 많이 남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화면에 꽉 차게 인물을 담을 수 있어서, 톡이나 할까는 그럼 한 사람이 나오는 컨텐츠인데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거기 플러스 우리가 모바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 했을 때 카카오톡이죠, 결국엔. 그래서 그럼 그 두 개를 결합을 해서 카톡으로 인터뷰를 하는 토크쇼를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된 컨텐츠였습니다. 사실 톡이나 할까를 보면서 게스트가 화제가 되는 또 방송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PD님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나오는 이 회차가 되게 인상 깊었다. 일단은 뭐 김이나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 첫 녹화거든요. 박보영 씨가 출연하셨었던. 네네. 박보영 씨가 정말 잘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저희가 톡이나 할까 처음 기획할 때도 그랬고 방송하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왜 만나서 카톡해요? 답답하게? 그쵸? 사실 이렇게 1대1로 만나가지고 마주보고 앉아있으면서 카톡으로 얘기하는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상과는 조금 다른 상황 하나가 추가되는 게 이제 보통 예능이나 방송의 기획을 만드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나서 마주보고 카톡을 하면 재밌지 않을까? 라고 처음에 기획을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저도 그때 같이 회의하던 작가님이랑 한번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마주 앉아서 해봤어요. 진짜 어색하고 진짜 낯간지럽고, 근데 이제 그 감정이 묘한 거죠. 소개팅 나갔을 때 소개팅이라는 상황이 되게 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앉아있는 상대방한테 최대한 좋게 잘 보여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나를 감추면 또 그게 좀 매력이 없고, 호감을 얻어야 되는데 예의를 갖춰야 되는 그 묘한 상황이, 에서 보면 정말 온갖 인간관계 기술이 총동원되는 자리잖아요. 저도 카페에 지금 앉아있을 때 많은데,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하다가 옆자리가 소개팅 자리면 팔 때려 박히거든요. 그게 이제 비슷한 느낌이 마주보고 카톡할 때 오는 그 간질간질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하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아니고
앞에 사람이 있고 그냥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카톡을 하면 텍스트로만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뉘앙스가 좀 안 보이기도 하고 뭐 표정이나 뭐 상대방의 존재감이 안 느껴져서 더 편한 것도 있고 더 답답한 것도 있는데 마주 앉아 있으면 글씨를 쓰면서도 약간 앞에 가까이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 짓궂은 질문이나 이런 거 딱 보내고 나서 읽고 나서 표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그 미묘한 감정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처음에 기획하면서 생각을 했었고 정말 생각한 그 느낌이 고스란히 당일날 점점 김이나 씨도 약간 그 부끄러운 느낌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사실 또 톡이나 할까는 게스트분들도 되게 임팩트가 있긴 하지만 그 메인 MC 김이나 씨가 혼자서 이끌고 가는 힘이 되게 크잖아요. 김이나 씨를 섭외하게 된 배경은 뭐였어요? 뭐 처음부터 딱 이 사람이랑 해야겠다라고 당연히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그때 김이나 씨가 보통의 언어들이라는 책이 모든 서점의 베스트셀러였을 때였어요. 어딜 가나 김이나가 있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 김이나? 괜찮을 것 같은데? 김이나? 약간 이래가지고 그날부터 김이나 씨가 나온 방송들을 다 찾아봤어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흘러간 얘기들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캐치하지 못한 부분을 탁 집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라면서 되게 새로운 시선을 짚어내는데 되게 탁월하시더라고요. 국내 탑 작사가잖아요. 근데 결국엔 카톡이라는 것도 단문의 글자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고 생각을 표현하고 생각해보면 가장 탁월한 게스트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제안을 막 열심히 드렸죠.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김이나 씨가 자기가 본업이 작사가인데 자꾸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미디어에 노출되고 하는 걸 어디까지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렸는데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도 답이 없는 거예요. 뭐 고민을 하시다가 일단 만나보고 근데 일단 만나보자 그러면 대부분 연예인들이 마음이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나서 미팅을 해보자. 그래서 그날 어떻게든 마음에 들고 싶어서 꽃도 막 이렇게 사고 그리고 이게 첫 시작하는 컨텐츠에 섭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기획안만 딸랑 들고 갔을 때 상상을 하기가 좀 어려우면 섣불리 하겠다고 좀 안 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를 파는 건데 나의 통제권에 벗어난 누군가의 손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좀 감당하기 좀 어렵다든지 시청자들의 반응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당연히 저는 기본적으로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카카오TV에서도 이제 MBC나 JTBC에서 오래 일을 했던 PD들을 모시고 온 건 채널이나 기획만으로 섭외하는데 좀 한계가 있으니까 PD 얼굴이라도 보고 그 힘을 빌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모셔온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첫 회 게스트도 그렇고 MC 섭외할 때도 그렇고 되게 다들 주변에서도 좀 어려워했어요. 저희는 김이나 씨한테 되게 감사한 거죠. 김이나 씨가 어쨌든 많이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좀 믿고 와주신 것도 있고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대부분의 어떤 셀러브리티나 유명인들보다 훨씬 더 열려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대중적으로 비춰지는 이미지는 막 아침에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뭐 이렇게 작사하고 뭐 이러실 것 같지만 되게 아재스러운 면도 많고 그 유튜브 인방 이런 거 되게 열심히 보고 그래서 더 이제 저희 카카오TV가 뭔가 컨텐츠를 한다고 했을 때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주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여태까지 섭외하신 분들의 어떤 선정한 기준이 있었어요? 팬이 엄청 많은 연예인분들 혹은 아이돌이라든지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사적인 얘기들, 디테일한 얘기들은 보통 팬들은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하죠. 근데 이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도 토크쇼 게스트를 섭외를 할 때는 내가 이 얘기를 왜 듣고 있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그래도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삶에 뭔가 좀 만나는 지점이 있는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을 좀 모시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제일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후기날까 한 반 정도는 이제 나오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었어서 네. 근데 또 궁금했던 게 게스트랑 이제 김이나 씨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톡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대본일까? 대본이 없으면 저거를 김이나 씨의 개인기로 다 끌고 간다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예능은 다 대본이 있고요. 근데 이제 예능의 대본은 당연히 드라마 대본과는 좀 다르고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이 있고 여기서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고 이런 게 보여줬으면 좋겠고 라고 이제 디렉션이죠 말하자면. 왜냐면 사실 예능에 출연하는 출연자들도 아무런 가이드라인이나 디렉션이 없으면 사실 너무 힘들어요. 당연히 토크쇼들에도 대본이 다 있고요. 질문지가 있으신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분이 했던 외부 인터뷰 뭐 어디서 얘기했던 코멘터리 혹은 화제가 됐던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다 본 다음에
다음에 이 사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 우리 쇼에 와서는 요 얘기를 해주면 좀 좋겠다 해서 이 사람이 원래 했던 얘기들을 가지고 일단 한번 구성을 하고 보통 촬영하기 전에 사전 미팅을 또 하니까 사전 미팅 하면서 옛날에 여기서 이런 얘기 하셨던 걸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생각이 달라졌거나 한번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나 뭐 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뭐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그 자리에서 좀 이분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들을 다 갖고 와서 저희가 그걸로 가상의 대화를 만들죠. 그냥 그것만 보면 이제 토크쇼 대본이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사전에 두 분이 읽고 아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카톡 인터뷰라서 좋은 점이 스마트폰을 계속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옆에 메모장에 있으면 그냥 보고 그리고 보통 예능 현장에서는 이렇게 둘이 얘기하다가 너무 좀 딴 길로 샌다. 그럴 때는 이제 중간중간 디렉션을 드리거든요. 카톡 인터뷰니까 그냥 김연아 씨한테 카톡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대화하다가 제가 하는 말 여기 팝업으로 뜨죠. 그래서 그냥 톡이나 할까는 촬영하면서 좀 수시로 MC나 게스트나 PD하고 이렇게 조금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만들어가기 훨씬 좀 수월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김연아 씨의 그 탁월한 센스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네. 보면서 아무리 대본이 있어도 이거 되게 힘든 일이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김연아 씨는 저희가 필요한 얘기 한 100이면 한 20 정도는 김연아 씨한테 조금 맡겨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저희 입장에서도 좀 의지하게 되는 MC였던 것 같아요. 이게 좋은 MC네요. 네, 그럼요.